어떤 그 공식을 따라야 되는지, 일종의 그 바이오텍 스타트업 창업의 101 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한주호라고 합니다. 지난 한 13년 정도 기간 동안 스탠포드에서 연구를 해왔고요. 2020년 초에 그 메딕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그 바이오텍 스타트업을 그 미국 베이에리아 쪽에서 창업을 해서 현재 2년 반 정도 시간 동안 이 바이오텍에서 그 CEO이자 이제 코파운더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BioX 메인 세션에서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또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서 어떻게 고용함에 대한 새로운 타겟을, 표적을 발굴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메인 세션 이후에 진행되는 소회의실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스타트업을 이제 처음 창업하면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또 들은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 미국에서 바이오텍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어떤 그 공식을 따라야 되는지, 일종의 그 바이오텍 스타트업 창업의 101 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짧게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목요일날 보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CRISPR Functional Genomics라는 툴과 3D 튜머 모델을 사용해서 고형암 쪽에 솔리드 튜머 인디케이션에서 노벨 타겟이랑 바이오마커 등을 발굴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폼 파트너십과 내부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은 일반 그 유전체학, 지노믹스랑 좀 다른 펑셔널 지노믹스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 지노믹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뭐 돌연변이나 그 유전적인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그 변이가 있는지를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변이가 실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펑션이 있는지를 아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그거를 이제 그 고형암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펑셔널 지노믹스에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툴은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를 되게 이제 클린하게, 되게 깨끗하게 이제 퍼터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펑셔널 지노믹스라는 부분은 예전에 뭐 siRNA라든지 아니면 shRNA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한 2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던 그런 기술이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 크리스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유전자를 퍼터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은 사실상 없었다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가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펑셔널 지노믹스의 그 정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사실은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퍼라는 게 나와서 기존에 있는 그 펑셔널 지노믹스라는 그 툴을 이제 완결시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저희한테 힘들었던 거는 저희는 어떤 그 인더스트리 경험이 없이 사실 아카데믹 파운더로서 이제 회사를 바로 이제 포닥을 마치자마자, 또 저희 이제 코파운더인 이용표 박사 같은 경우는 박사를 마치자마자 저희가 이 회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자신감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사실 의미 있는 어떤 사이언티픽한 결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될지, 어떻게 비즈니스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고요. 저희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사실 이제서야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2년 반 동안 저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이 실제 어떤 그 레버뉴, 그 매출로 연결되도록 만드는데 저희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제서야 조금씩 성과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온전히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어떤 제가 회사에 있는 분들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제가 나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커다란 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일단은 그 굉장히 커다란 조직에서 여러 다른 그 펑션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어떤 식으로 사실은 그 코디네이션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같이 이제 지금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신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어떤 특정한 이제 골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되게 굉장히 여러 팀들이 모여서 사실은 하는 그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그런 이해라든지 아니면 각각에 대한 펑션에 대한 하이 레벨에서의 이해 같은 거는 제 생각에 제약회사에 이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장점이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단점은 많은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톱니바퀴의 하나의 이제 톱니 부품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펑션을 거기서 이제 수행을 잘하는 것이 보통은 저희가 제약회사 갔을 때 나중에 물론 하이 레벨로 이제 물론 올라가서 매니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롤이 되면 또 이제 다른 얘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특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조인하게 되면 사실 일종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카데믹 랩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또 자유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뭐 이런 일을 했다가 또 저런 일을 나중에 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금은 딱 정해진 일을 이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 조직가 예를 들면 커다란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커다란 회사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전하는데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조직이 사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해는 당연히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 오래되고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서 전체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결국에는 배우긴 하겠지만 처음에 이제 들어온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은 좀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물론 더 리스키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